네, 안녕하세요. 키움스피치 면접학원 강남점 우연아 강사입니다. 경찰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경찰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는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경찰 면접은 3가지의 단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면접 당일 혹은 인적성 검사 당일에 제출하는 사전조사서, 두 번째 집단 면접으로 불리고 있는 1단계 면접, 그리고 세 번째 개별 면접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먼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요. 경찰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은 아래와 같이 채점표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평정 항목은 3가지의 평정 항목이고 배점은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평정 항목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전문 지식을 묻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을 묻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전산통신, 무도, 운전, 기타 등 경찰 업무 관련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산점들은 많은 학생들이 공통점으로 받다 보니까 3번 항목 제외하고는 1번, 2번에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집단 면접 그리고 개별 면접 어떻게 진행되냐 보면은 1단계 집단 면접은 토론형 면접, 실무 면접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으로는 3명이 참여하고 경위, 경감, 경정급 2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1분이 모시고 총 3분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보통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 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경찰 면접관은 아마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는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상황형 그리고 이제 실무형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묻곤 합니다. 1단계 면접에서 질문 방법은 기본 인적사항만 제공받은 면접관 5명이 수험생 5명을 상대로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주제 토론형, 개별 질문형, 상황 설정형 등 20분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사회자를 선발하는 지역이 있고 선발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어떤 청이 사회자를 선발하는지 꼼꼼하게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주제 토론형의 경우 질문 순서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식으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개별 면접과 인성 면접이 진행되고 동일합니다. 3명의 면접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면접관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의 점수를 모르고 인적성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에 대한 여부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지원자의 인적성에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할지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우선은 개별 면접, 인성 면접으로 불리는 2단계 면접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신원조사서 등 개인별 종합 자료 등을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보자면 실제 면접에서 뛰어난 답변 20%, 형편없는 답변 20%, 나머지는 그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9점에서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답변으로 구상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사전조사서부터 먼저 잘 쓰셔야 됩니다. 사전조사서는 실제 기출을 바탕으로 한번 재각색해봤습니다. 청별로 실제 기출되었던 사전조사서를 가지고 왔고, 대전청은 경찰 관련 비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는 경험형 질문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혹은 갈등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고, 향후 경찰관이 된다면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서술하라. 관련 앞으로 의지력적인 항목 그리고 경험형을 묻고자 했던 사전조사서였습니다. 전남청은 최근 부모님과의 충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해결 방법, 그리고 나의 노력 어떤 게 있는지, 이 항목 역시 의지력적인 항목을 보려고 했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묻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작성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서술하라. 정남청 사전조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청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경찰은 무엇인가? 지원자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경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는 세 번째 항목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와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 어떤 유형이 있겠냐? 본인 경험을 붙여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혹은 꼭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는 경찰관으로서 정말 참된 모습을 갖고 있어야겠죠. 경기 북부청은 경찰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주저하거나 돕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강원청에서는 상황형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통 단속을 하는 중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 마저 살펴보자면 서울청도 앞에 나왔던 강원청과 동일하게 한적한 외곽 지역에서 순찰 중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겠냐? 이런 상황형 질문들이 좀 다수 빈출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는 경찰관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 우선 기준점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천청 같은 경우에 좀 기발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왜 선발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어필하면 좋겠다 이런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질문은 제일 쉽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전조사서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나왔다고 해서 쉽게 쓰는 순간 아무래도 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내가 왜 뽑혀야 되냐는 종합 선물 세트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전조사서는 경험형 질문, 상황 제시형 질문, 직무 시사형 질문들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경험형 질문들 같은 경우에 나의 경험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선정해서 어떤 에피소드로 내가 이 이야기를 풀 건지 이야기에 대한 구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경험형 질문들은 좀 다행인 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틀들이 많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답변 방향들을 빠른 시간 안에 쓰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상황제 시험 같은 경우에 앞서 봤던 강원청, 서울청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 좀 난감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맞는가 혹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무시사형 같은 경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혹은 현재 관련된 시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따른 지원자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들이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직무시사형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혹은 경찰관으로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원자가 논리정연하게 해설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전조사서는 준비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면접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면접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일반 면접이랑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녀야 될 꼭 필요한 자세, 국가관, 직업에 대한 사명감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어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집단 면접으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집단 면접을 정말 파이팅 있게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사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의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하는 것들이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 못할 경우 집단 면접에서 점수 받을 게 없습니다.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작년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데이터는 한 번씩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집단 면접에서는 업무와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묻기도 합니다. 이 전문 지식은 우리 필기 공부하셨던 거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경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난감하거나 기준 자체가 모호한 거에 대해서 토의하시오, 토론하세요 라는 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 항목부터 먼저 보자면 집단 면접에서 평가 항목은 의사 발표를 정확하게 하고 논리정연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경찰에 대한 기본 인식이 기본적으로 습득되어 있어야 되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같이 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가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항목도 당연히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프로세스적인 부분들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또는 본인 의견을 너무 맹목적으로 의견만을 어필하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는지 어떻게 수렴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봅니다. 결과적으로 면접위원들은 1점부터 4점의 점수를 계속 누적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집단 면접도 너무 지나치게 내 의견만을 고집하시는 방식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찰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접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 서울청을 중심으로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자주 출제되는 면접 질문 여기도 제가 써놨다시피 계속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험 당일 당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볼 거다 보니까 신문과 뉴스를 챙겨보면서 시사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면접 대비를 위해서 시사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하는 시사 스터디도 있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하는 시사 스터디도 있다 보니까 시사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저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 내가 기본적인 백데이터 지식들이 없을 경우에 아무 말도 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습득들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단 면접에서 시사 상식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 기본적인 시사에 대한 단어를 묻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파트가 시사 상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뭔지 압니까? 혹은 최근에 생긴 법 뭔지 압니까? 그 법에서 처벌 기준 무엇인지 압니까?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등등 시사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꼬리 질문, 의견까지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 관련 도서는 꾸준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경찰 면접에서 내가 점수가 좀 높다 해서 면접을 좀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면접에서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하셔서 집단 면접, 시사 스터디 계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좀 보자면 상황 대처형 같은 경우에 사전조사서 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것이 일부분입니다. 실제 직무 당시에 일어날 법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봅니다. 근데 집단 면접에서 상황 대처형 질문 같은 경우에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사전조사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경찰로서의 윤리의식과 의무감을 잊지 않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여리다고 해서 봐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윤리의식, 우리 공직 자세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들을 한번 보자면 10대 소년들 지금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촉법 관련해서 10대 소년들의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냐 필요하지 않다고 보냐 이건 정말 많은 지식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정보들도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 후 카카오톡 업무 지시에 대해 찬반 토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일환으로 업무 이외의 지시들은 개인 시간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우범소년 통고제도 동행 명령에 대해 알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랑 같이 유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이렇게 상황형 질문들 자고 있던 학생 깨웠더니 선생님 뺨 때렸다. 본인이 만약에 신고받고 출동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시사에 대한 생각 플러스 본인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기사 중 할머니께 선의를 베푼 청년의 실수로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 기소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묻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경우에 이 역시 기사들을 충분히 읽고 국민청원 혹은 좀 네티즌들의 혹은 국민들의 생각들도 같이 근거로 제시하셔야지 정확성과 논리성
윤리성 부분에서 실점하지 않고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접으로 넘어가자면 개별 면접 역시 평가 항목 예의, 품행, 봉사, 정직, 성실, 발전 가능성 항목입니다. 경찰관으로서 윤리의식은 충족되어 있나, 그리고 국민의 경찰로서 봉사정신과 사명감 괜찮은지 묻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역시 묻고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혹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냐, 자신감과 적극성 괜찮냐 묻습니다. 기출 질문들 정말 좋습니다. 자기소개, 봉사활동 경험 기본적으로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왕따 문제 심각하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왕따 문제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지만 조직을 어떻게 화합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접근부터 봅니다. 리더십 경험 같은 경우에 3번 리더십 경험 같은 경우에 경찰 면접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인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경찰관으로서 근무했을 때 윤리의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에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까지 다 충족하면서 챙기되 너무 좀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다는 것 자체는 크게 어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방향을 만들 때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팀원들을 챙겼다라는 식의 답변 정도만 괜찮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 몇 명 있냐, 친구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친구들에게 불리는 별명 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라든지 혹은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친구 몇 명 있습니까? 등등에 대한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급까지 오르고 싶은가도 묻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 보면 자신감과 적극성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 평가 항목 유의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건 처리하고 고맙다는 표시로 돈 봉투를 두고 갔다 어떻게 하겠냐, 김영란법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형 질문 10번과 같이 내가 세운 공인데 다른 동료가 세운 공인 줄 알고 공식적으로 그 동료를 칭찬한다. 어떻게 하겠냐? 현명한 답변이 필요한 거죠. 창의력적인 부분들, 상황 적극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상황형 질문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읊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정말 있을 법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번 항목 같은 경우에 어떤 여자가 지구대로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금 호텔에서 간통하고 있다 신고했다. 어떻게 조치하겠냐. 간통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도 필요하고 신고했을 때 대처 요령, 신고했을 때 내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좀 상황형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을 묻고 본인 생각의 하위 항목으로 꼬리 질문들을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늘 묻는 질문, 공직자에게 중요한 정보 많다. 청렴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나오는 질문, 자신은 청렴하냐?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경찰한테 왜 필요하냐? 자신의 도덕성 몇 점인가? 준법 정신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 타인에게 친절했던 사례, 열정적으로 생활했던 사례, 혹은 청렴을 경험했던 적, 혹은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를 만났던 적 있냐? 등등 청렴과 관련돼서는 꼬리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34번 항목, 최근 2년 동안 봉사활동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어떤 거 느꼈냐?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봉사활동 경험 없는 학생들에게는 왜 없냐? 이유 뭐냐, 봉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냐 등등 압박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경찰 면접은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적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년께 출제되고 재작년께 출제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정보들은 시사, 직무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상황형 질문들은 아직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형 질문들은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할 건가, 혹은 어떤 기준으로 보통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스탠다드 답변들은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움스피치 면접학원 강남점이었고요. 경찰 사전조사서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에 댓글과 혹은 저희 학원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